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사랑의 백팩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기를 기원했습니다. 1600여 개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평균 7.1%, 소기업 건강보험 플랜은 평균 13.0% 오를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국이 우편 안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사랑의 백팩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기를 기원했습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는 개학 시즌을 맞아 3일 퀸즈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200개의 백팩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 협회 임원들과 더불어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 의원과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도 함께해 학생들의 새 학기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최윤희 회장은 새 학기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사회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서로 소통을 했는데 점심시간은 다들 셀폰만 했는데 요번에는 새로운 바뀌는 환경에서 하게 돼서 정말 성공적인 이번 학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런스틴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협회가 지역 학생들을 위해 무료 백팩 나눔 행사를 펼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bummer that the summer's over, but it's good for everybody. And I want to thank Korean American Parents Association for making sure all our students have book bags for the first day of school. I know going back to school is not fun for little kids. My name is Mark. However, I really hope that this goes back in the way. It gives them some inspiration and also cheer for you to do well in this academic school year. 최윤희 회장은 협회가 30여 년 동안 한인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비밀 같은 것도 보장하고 또 제가 또 뉴욕시 교육국에서 20년 동안 교육 행정을 맡았으므로 언제든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우리가 아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협회는 2015년부터 백투스쿨 백팩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00여 개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4일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뉴욕주는 올 가을 학기부터 주 저녁에 모든 학군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 제한을 시행하도록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에서 스마트폰 및 인터넷이 지원되는 개인기기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 정책은 등교 시간부터 적용돼 수업 시간과 점심시간, 쉬는 시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가을 학기를 이미 시작한 학교들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장은 교실 내 에너지가 다르다며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학생들의 대화 소리가 카페테리아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교직원들이 입을 모으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밀어붙인 이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학교의 방해 요소 제거로 명명된 해당 사이트에선 뉴욕주 내 1050개 이상의 공립교 학군, 차터스쿨 등에서 발표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평균 7.1%, 소기업 건강보험 플랜은 평균 13.0% 오를 예정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전달 28일 2026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란을 확정하며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폭보다는 대폭 낮춘 수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인 보험료의 경우
보험사 요청안보다 평균 47.4% 낮은 수준에서 승인됐으며 이는 주 전체적으로 약 1억 4,82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별로 주정부가 승인한 인상률 상한을 살펴보면 IHBC의 개인 보험은 20.8% 인상되며 엑실루스는 20.7%, 하이마크는 19.4%의 인상률이 승인됐습니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 보험도 마찬가지로 평균 인상률은 13.0%로 올해보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CDPHP는 22.1% 인상으로 가장 높았고 MVP 헬스플랜은 17.9%가 승인됐습니다. 주금융 서비스국은 의료비 상승과 약값 인상이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며 보험사들이 요청했던 보험료 인상폭보다 낮추도록 조정해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로 확정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을 총괄하는 사회보장국이 우편 안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달 말부터 주요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이소셜 시큐리티 계정 기반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 약 9,700만 명이 가입한 해당 계정은 연금 수령 명세서 확인부터 주소 변경, 카드 재발급, 은퇴 연금 계산기 이용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주소 변경이나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을 위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특히 기존 우편 안내를 이메일 안내로 전환하며 우편으로 발송되던 연금 개인 수표 역시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 계좌이체나 정부 지정 특별카드로 자동 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무휴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 계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새롭게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에는 주소 및 계좌 정보 변경, 연금 수급 상태 및 세금 원천 징수 정보 확인, 수급 자격 및 대리인 조회, 개인 선호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수표 분실이나 도난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령 수급자 등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존 우편 방식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연금 수급자의 약 절반이 여전히 우편 수표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냉동 새우 리콜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리콜에는 크루거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이 추가로 포함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FDA는 시애틀의 아쿠아스타사가 유통한 크루거 조리새우 약 1만 8천 봉지와 칵테일 새우 2만 6천 팩에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마트의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사우스윈드 푸즈 제품 역시 리콜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해당 제품들이 인도네시아 업체 BMS 푸즈에서 가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위생 상태 불량과 세슘 137 오염 가능성을 근거로 해당 업체를 전면 수입 경고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제 CS137 검출 사례나 관련 질환 보고는 없지만 FDA는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며 리콜 제품은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CS137은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로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DNA 손상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이며 고농도 노출 시에는 급성 방사능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에는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17개 주에서 판매된 크루거 조리 새우와 7월 31일부터 8월 16일 사이 27개 주에서 판매된 월마트 칵테일 새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FDA는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소비자들에게 집 냉동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1년 전 세계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약 6,800만 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은 72만 7천여 건으로 전체의 1.21%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8.9명 수준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사이 젊은 층에서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같은 해 자살은 15에서 29세 여성 사망 원인 중 두 번째, 남성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50세 미만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살률이 2000년 이후 35% 감소했지만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2030년까지 자살률 3분의 1 감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의 감소율은 1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자살 한 건당 약 20차례의 자살 시도가 있다고 밝히며 자살이 남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깊은 고통을 안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이번 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는 5일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자 물색에 본격 착수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는 5일부터 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면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터뷰를 마친 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 명단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그는 앞서 노동절 직후부터 연준 의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후보로는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케빈 해식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총 11명이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연준 의장 지명 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으로서 조언 역할을 하며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도 당시 재무장관이 의장 후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인선 결과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이 올해 들어 두 번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11월 첫 파산 보호를 신청한 뒤 구조조정 끝에 올해 3월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항공요금 하락과 높은 운영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5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파산보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산과 부채가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피릿은 앞선 구조조정에서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했으나 항공기 축소나 노선 간편 등 근본적인 개편은 피했던 반면 이번에는 보유 항공기 수와 운항 네트워크를 줄여 연수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데이브 데이비스 CEO는 지난 구조조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며 회사를 미래에 맞게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릿은 파산보호 신청과 무관하게 항공편 운항과 예약은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이미 한 달 새 주가가 72% 폭락했고 카드사들의 담보 요구 등 유동성 위기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수백 명의 승무원이 이미 휴직 중이며 조종사들의 무급 휴직도 올해 안에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엔진 리콜 사태, 제트블루 인수 무산,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변화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식품 대기업 크래프트 하인즈가 사업 효율화를 위해 회사를 2개의 상장 법인으로 분사한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의 발표에 따르면 새로 나뉘는 법인 중 하나는 하인즈 케첩,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등 주요 브랜드를 포함해 소스 조미료 스프레드 등 맛의 격상 제품군에 집중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스카 마이어, 크래프트 싱글즈 등 북미 식료품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이번 분사는 복잡성을 줄이고 각각의 법인이 독립적인 전략과 자원 배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2015년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도로 크래프트와 하인즈가 합병, 탄생한 기업으로 버크셔는 여전히 27.5%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크래프트 하인즈는 오랜 실적 부진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날 CNBC는 버핏이 이번 분사 결정의 합병이 잘못된 결정이었더라도 분사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켈로그도 2023 스낵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바 있어 식품업계의 분사 전략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프라임 회원들이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과 무료 배송 혜택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중단합니다. 아마존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일부터 이 서비스를 없앤다며 프라임 회원과 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프라임에 가입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아마존은 가존의 프라임 혜택을 공유받던 사람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5의 프라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정상 요금은 월 15달러 또는 연간 139달러를 내야 합니다. 아마존은 기존 프라임 초청 프로그램을 아마존 패밀리라는 새로운 서비스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새 서비스는 같은 집에 사는 성인 1명과 10대 자녀 최대 4명, 어린이용 계정 최대 4개까지만 프라임 혜택을 함께 쓸 수 있게 합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8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인하합니다.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도 유사한 가격 할인 행사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맥도날드의 이번 가격 인하는 엑스트라 밸류 밀스를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이는 빅맥, 에그 맥머핀, 맥크리스피 샌드위치 등 주요 메뉴와 음료, 프렌치 프라이 또는 해시브라운이 결합된 세트로 각 메뉴를 개별적으로 주문할 때보다 약 15% 저렴합니다. 가격은 매장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전국 매장에서 빅맥 세트를 8달러, 소시지 맥머핀 세트를 5달러에 한정기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격 인하는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겨냥한 조치로 경쟁업체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메뉴 가격은 40% 올랐으며 이는 인건비와 포장비, 식재료비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달러 세트 메뉴가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여름까지 연장해 운영해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우주사령부를 콜로라도에 존치하려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현 콜로라도주에서 엘라베마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7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6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뉴욕시 전철이 지난 6월과 지난 7월 5분 이상 전철 지연이 발생한 건수는 각각 68건과 70건으로 지난 7년 중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과 SK에 이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있는 포괄적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의 최고 경영자 로랑 프렉스가 직속 부하 직원과 비공개 연애 관계를 맺어 회사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시 해임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예능 페스티벌 2025를 개최하고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신작을 매달 끊임없이 선보인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계가 70% 이상 독점하고 있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에서 차별과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숙박비 문제로 실랑이 끝에 흉기로 5명을 다치게 한 튀니지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최저 기온은 6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